윤석열 대통령이 요즘에 18번이나 올해 들어서 민생 토론회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호남하고 강원도는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안 갔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뭐 군사 보호 구역도 해제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총선 이대로 밀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네, 지난 부산 저 새만금 잼버리 그 전부. 파행으로 가고 나서 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지방 예산이 다 증가했는데 거기만 지금 절대액이 감소했어요. 네. 예, 아주 가혹한 보복을 받고 있죠. 하하. 그리고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표 안 되는 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산으로 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민생 토론에서 그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입으로 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긴 빠져 있다고. 아, 그렇네요. 그런데 배제가 돼 있네요. 오죽하면은 그런데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저렇게 어떤 그 허황된 꿈을 네. 희망 고문을 하는 걸 마저도 네. 호남에는 이제 눈길 안 준다 그래. 강기정 저 광주시장이 여기도 한번 와주십시오. 또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예. 나 참 그래가지고 네. 아이고 이게 아주 개발 광풍에 아주 전국의 지방 정부가 지금 몸이 달아 있구나. 몸이 달아 있는데 예. 그걸 또 노리고 있는 거겠죠. 어디 가도 대통령.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네. 공항, 고속도로, 철도, 철도. 산업단지. 그렇죠. 뭐 재건축 재개발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부동산. 부동산 얘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요 시리즈는 똑같아. 욕망을 자극하는 그 지점을. 똑같은데 예.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되냐 하면은 대구에 가서는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아. 대구공항 이전하고 네, 네. 개발을 해서 여기에 첨단 산업단지로 혁명적 변화를 혁명적. 혁명적 변화 아하. 완전히 이제 벼락 출세하는 도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서산에 가서는 네. 여기가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다. 아. 실리콘밸리로 실리콘밸리. 민간공항 하나 더 놓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팔자 고친다 이 얘기요. 그렇네요. 예. 부산에서는 뭐라 그래? 부산. 천지개벽을 할 거야. 아유, 뭐 단어 그 워딩 자체가 부산 뭐. 엑스포 예. 실패 이후에 할때 예. 저기 북항 일대가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 완공, 북항 개발, 외국 첨단 기업 유치. 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실리콘밸리 그 뭐 외국 첨단 기지국 안에 어디서 그 기업이 나온다는 거야? 부산에도 가고 대구에도 가고 서산에도 가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와야 돼요. 각 지역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다 빠져나가는 나라 아니야 한국이. 예. 지금 한국만 주가가 왜 떨어져? 돈이 일본 쪽으로 가잖아. 야. 중국에서 철수한 자본이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으로 가잖아. 거기 지금 저 반도체 지금 난리 났잖아. 일본은.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먹거리 앞으로 뭐 주도 산업이라고 얘기해서 뭐 계속 공장을 만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 지금 다 몰아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세계적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것 같아요. 다들. 아니 저기 네덜란드의 ASML, 네. 대만의 TSMC 여기가 지금 일본 투자 계획 많이 발표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삼성하고 한다는 거 하세월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이 제조업 경쟁력이 잃어가는데 이게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제조업 공동화가 진행되고 이것이 오늘날 미국을 거의 잡아뜨릴 정도로 네.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핵심이 되는 그렇죠. 겁니다. 러스트벨트. 그러면서 포함해서. 미국 사회가 분열된 거거든요. 네. 요런 그 통계 하나는 유의미한 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 195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정부 신뢰도를 조사해 왔어요. 네. 미국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는가?
나는 정부가 하는 일은 다 신뢰한다. 또는 대부분 신뢰한다. 이렇게 신뢰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네. 15%로 내려앉았어. 이게 신뢰한다. 예. 1958년에는 75% 수준이었고 베트남 전쟁 때는 40% 수준이었고 네. 9.11 테러 때는 50% 수준이었고 이러던 게 지금 트럼프 이후로 15%대 회복이 안 되는데 네. 가장 놀라운 대목은 이 중에서도 백인 계층의 정부 신뢰도가 8%예요. 히스패닉이나 네.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유색 인종들의 정부 신뢰도가 21%에서 23% 사이입니다. 이것도 낮은 편인데 그 지금은 8%까지 백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류이자 기득권이자 어떤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백인들이 가장 상실감이 크다. 그런데 실제로 러스트벨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 가보면 네. 백인들이 과거에 부를 축적하던 러스트벨트 완전히 지금 저 폐허가 돼 있고 네. 여기에 백인들이 이제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상실감을 느끼는 거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영화도 나오고 제가 뭐 강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 신뢰도는 얼마냐? 50에서 70%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체주의다 권위주의다 그러지만 지금 러시아의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푸틴이 거의 80%대 당선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에서 그 정부 신뢰도는 아무리 그래도 40-50% 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그 민주주의가 작동이 잘 돼. 오히려 이러다 보면 독재와 전체주의한테 우리가 밀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밑으로 떨어지면. 그런데 일본의 지금 기시다 지지율이 몇 프로죠? 17%? 20%가 안 돼요 지금? 더 지금 수치도 있지만. 어. 그다음에 저기 그 미국이 백인 노동자가 8%. 네, 네. 우리 옛날 박근혜 탄핵 당할 때 지지율이요. 그렇네요. 한국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우리도 뭐 지금 20에서 30% 지지율을 선일 거라고 보면, 보면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퓨 리서치 센터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최근에 충격을 받은 논문 그래서 논문 아티클이 몇 개 나왔는데 그 저기 랜드 연구소 홈페이지에 리처드 하스가 쓴 글이 있는데 네. 거기서 분열된 대중 세계 질서는 어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도 비슷한 글이 실렸는데 네. 거기에 히든가 하는 사람이 쓴 것도 이 미국의 그 대중의 분열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떤 정부가 등장해도 정부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아주 우울한 전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부의 무책임성, 가짜 뉴스, 선동 여기에 미국인이 질렸다는 거지. 그리고 뭐 되지 않는 허황된 약속, 네. 이러는데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다는 거지. 그 미국 경제가 지금 좋은데도 그래. 좋은 편인데도 그래. 근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올해 그렇죠.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위기가 닥친단 말이오. 지금 총선 때 이후로 모든 위기를 다 연기해 놓은 거예요. 기업 대출 만기, 그렇죠. 가계 이자율, 저기 대출 연체 이제 안 하면 안 되잖아. 네. 이게 다 4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돼 있거든요. 야, 딱 총선 이후에 다 몰려 있네요. 네. 지금 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미국이 아직 금리 인하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3월에 한다 그러더니 안 됐어요. 아직 언제 할지 소식 몰라요. 없죠?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올해 이제 작년에 기업 실적 악화로 주가 폭락했습니다. 그러고 저기 정부가 총선 앞두고 자영업자들 한 200만 명 정도 해가지고 이자 비용 뭐 조금 탕감해 줬어요. 예, 뭐 은행에서 돌려. 그건 총선이 끝나기도 전에 그 효과는 다 사라져. 워낙 어려우니까 그 정도는 안 돼.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잠재 성장률이 OECD 그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하위 그룹으로 주저앉았고 일본에도 추월당했습니다. 야. 무역이
뭐 저기 반등했다 그러는데 반도체가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재작년 수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다 까먹었어요. 뭐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있는. 법인세가 예. 푹 줄어들어가지고 세수 결손이 올해 50조가 될지 70조가 될지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뭘로 버텨? 이래는 와중에 대통령이 민생 토론이라는 걸 해서 다니면서 예. 민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항, 산업단지, 철도 그렇네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다 해제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 예.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출렁출렁 해야 돼. 근데 개발 호재 막 이렇게 해서 떠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성남공항을 무력화하고 서산공항을 무력화하는 역대급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 네. 부동산 시장에 기미가 없어.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아, 안 믿는다. 당분간 반등될 일이 없다. 그렇죠.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게다가 최근에 네. 태영그룹이 워커아웃 위기를 넘겼는데 예. 그러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가장 시한폭탄이라 그래. 선뜻 개발 계획 못 그렇죠. 내놔. 예. 못 내놔. 이러는 와중에 뭐 그래도 지자체가 뭐 개발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뭐 대장동 뭐 수사다, 백현동 수사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자체는 복지부동 하는 일밖에 없어. 앞으로 할 일이 없다고. 할 일이. 그래서 이렇게 자업자득 해놓고 이제 의사들 때려잡아. 그걸로 지지율 좀 재미를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니 지금 저 대통령이 잘한다 하는데 1위가 의대 정원 네. 증가인데 그게 21% 찍고 있어요. 외교가 8%예요. 그렇게 보면 이걸로 총선 전략을 화물연대 봤던 때려잡았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예. 근데 이제 전공의대에 안 돌아오고 이러면은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 결핍이 체감되는 시기가 오면 여론이 양비론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려는 거냐 안 하려는 거냐. 정말 총선용으로 때려잡기만 하는 거냐 뭐 이런 의심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게 곧바로 우리 국민의 안정과 네.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단계로 이게 반전이 됩니다. 아하. 아니 그러는 와중에 이런 부분을 살피고 안전을 도모해서 이 삶의 질을 높여야 될 정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공항, 산단, 철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먼 미래의 비전으로는 좋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너무 무리수가 된 게 그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다 개발하고 다시 해야 되거든. 법령도 뒷받침이 안 될 거고 너무 무리수가 따라. 예. 그러면은 결국 지금은 이럴 때 삶의 안전, 민생의 어떤 그 위기의 어떤 사각지대를 찾아서 우리가 조금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어디 가도 민원이 요즘 도심 지역 보면 전부 기후 관련이요. 차 없는 거리 만들어 주세요. 또 녹지를 조성해 주세요. 대부분 기후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생태 기후 위기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 농민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우울해. 네. 사과 농사가 이제는 이게 경작지가 바뀌고 그다음에 파종기를 모르겠어. 내가 평생 알던 감각이 안 맞아.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명사적 위기가 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발현이 될 때 정부는 거기서 이거를 어떤 전환의 정책, 녹색으로 전환, 또 생태 보호 이러고 이제 미세먼지 이제 4월에 엄청 몰려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깨끗한 공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1시간이라도 더 마실 수 있을까? 뭐 공기청정기 보급이라든가 이렇게 살뜰하게 삶의 질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위기에 시민들에게 네.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이런 상호 부조의 그 어떤 그 사회적 경제나 뭐 어떤 그 공생의 가치 이런 데서 우리가 희망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렇네요. 이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정부가 하는 능력주의나 공정이라는 것은 오징어 게임에서의 능력주의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보면은 법에 의한 게임입니다. 네. 그 게임의 룰이 깨지는 적 있습니까? 없죠. 거기 그리고 따라서 구성원이 진행이 합의하면은 안 합니다. 되죠. 네, 네. 얼마나 법이 잘 지켜집니까? 아하. 그러나 결과는 뭐야? 이거는 가장 참혹한 비극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오징어 게임의 룰로 만들어진 만인 대 만인의 투쟁, 또 이 경쟁의 룰을 그런 어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국가 공동체 존립의 어떤 이데올로기로 네. 이런 어떤 가치로 전환하는 게 진보거든요.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연금, 교육, 노동, 그다음에 성차별 없애지 않으면 출산율 안 늘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민생 토론하면서 이런 해야 될 얘기들이 얘기들이 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 경악을 하는 건 뭐냐면은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 시대 정신이 이렇게 다 사라졌냐? 그리고 공항철도 산업단지요. 이미 전국에서 노는 공항, 비어 있는 산업단지, 유령 도시, 아니 세고 셌어. 근데 또 공항철도 산업단지요. 또 참 뭔가 희망이 안 보이는 미친겨. 그러면 왜 그러냐? 예. 한국의 이 토건복 합체, 이 토건 세력은 미국의 군산복 합체보다 세. GDP의 20%야. 네.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좋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저기 뭐랄까 단기 부양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20%면 나머지 80%는 R&D도 있고 과학기술도 있는 거고 예. 미래 먹거리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거 하면은 저기 생태 교육 또 삶의 질과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투자돼야 될 사회적 자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존중받는 만큼 단순히 존중받는 게 아니라 존중받을 수 있는 능력과 가치와 확신을 높일 수 있는 스스로의 잠재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걸 인간 개발이라 그래. 네. 이거를 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주는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개혁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번 총선에 하나도 없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개발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뭔가 토건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력을 향한 또 거기에 또 편승해서 우리 개발되면 우리 삶이 좋아지려나라는 생각을 갖게 유권자들을 그렇게 그쪽으로 이끄는 모습만 보일 뿐이지 정말 정작 우리 삶에 중요한 이런 문제들은 사라지고 시대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